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활평TV의 아니구나 J입니다. 리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 리뷰는 차량 디자인과 그리고 기능 리뷰입니다. 자세한 재원이나 시승기를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세대 럭셔리 준대형 SUV를 캐딜락 XT6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은 굉장히 좋았지만 스펙에서 좀 많은 실망감을 줬었어요. 준대형인데 중형에 거의 가까운 실내 크기 그리고 파워트레인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굉장히 세팅이 잘 돼서 실제 운동 성능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지만 3.0 터보가 나오지 않은 거는 저한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미국 고급 브랜드 링컨에서 에비에이터를 출시했습니다. 살짝 겉을 이렇게 핥아보니까 수치상으로는 스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XT6 엑스플로러에서 허기진 배를 이 에비에이터가 채울 수 있는지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리뷰는 미국 고급 브랜드 링컨의 준대형 SUV 에비에이터입니다. Chase my heart and hit the brakes. You pull me in, push me away. 자, 이 링컨의 에비에이터는 트림 선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은 가장 상위 트림인 블랙 라벨입니다. 가장 낮은 트림은 스탠다드로서 51,000달러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리저브는 57,000달러부터 시작을 합니다. 특이하게 에비에이터는 그랜드 투어링이라고 하는 라인이 약간 트림에서 삐져나온 트림이 있어요. 리저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넣은 게 그랜드 투어링입니다. 그랜드 투어링은 68,000달러부터 시작을 하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블랙 라벨은 77,000달러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블랙 라벨에도 또 플러그 하이브리드 차량이 또 따로 있어요. 그 트림은 블랙 라벨 그랜드 투어링이라고 해가지고 87,000달러로 시작을 합니다. 트림을 이렇게 세분화 해준 것은 선택지가 많이 생겨서 고객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닐까 싶어요. 이 리뷰를 짧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차를 보니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리뷰가 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링컨의 준대형 SUV로서 익스플로러와 플랫폼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플랫폼을 공유한다는 거 이외에는 연관성이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XT6는 트래버스와 파워트레인을 공유하지만 이 녀석은 트랜스미션 외에는 파워트레인까지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차 외관에 대해서 한 줄 평을 드리자고 하면은 웅장함입니다. 굉장히 웅장해요. 익스플로러와 같은 플랫폼이지만 뭔가 좀 더 커 보이고 웅장해 보이게 디자인이 됐어요. 또 익스플로러와 같이 후륜 구동을 베이스로 한 4륜 구동이라서 좀 더 많은 스포츠성을 강조하는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럭셔리 준대형 SUV에서 저는 3.0 터보를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QA처럼. XT6에서는 3.6 자연흡기가 들어갔지만 이 차는 3.0 터보가 아닌 트윈 터보까지 들어가는 그런 해자스러운 파워트레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그랜드 투어링 트림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돼가지고 배터리만으로도 50km 이상을 주행을 할 수가 있고 제동 충전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고사양 차량들에서 전기 모터는 그게 주 역할이 아니죠. 요즘에는 부스트 역할을 합니다. 출력 부스트 역할을 해서 이 모델도 3.0 트윈 터보는 400마력에 57.4의 굉장한 토크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전기 모터가 들어간 그랜드 투어링 모델은 456마력에 83 토크나 되는 어마어마한 파워 스펙을 보여줍니다. 트윈 터보 엔진만 해도 스펙이 어마어마해서 X7과 견줄만 한데 그랜드 투어링은 X7의 토크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직접 비교가 가능한 X드라이브 50i와 비교를 하면은 4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지만요. 자, 앞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이 날개 모양의 앞모습 헤드라이트를 버리고 새로운 세대의 디자인으로 접어들었는데 이번엔 노틸러스를 보면은 앞모습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에비에이터가 출시가 되고 이렇게 제가 사진으로 봤었는데 실망감을 좀 많이 줬었어요. 헤드라이트 부분이 너무 후드 쪽을 파먹고 들어가고 모양도 좀 촌스럽게 그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차가 익스플로러를 베이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웅장해 보이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후드도 굉장히 낮고 좌우로 이렇게 많이 퍼져 있게,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 있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세한 디자인 인자들의 촌스러움이 전혀 촌스럽지 않고 오히려 이게 더 고급스러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라이트의 디테일은 블랙 라벨만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낮은 트림의 라이트 디테일이 좀 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릴은 현 세대의 링컨들이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 팩맨 같은 모양의 그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링컨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많은 살들로 그릴을 보여준다는 건데, 블랙 라벨은 좀 더 고급스럽게 하려고 핀 모양으로 뒀는데, 전 차라리 좀 얼금설금한 그런 그릴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차량 곳곳에 좀 굴곡들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지금 에어 인테이크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 자세히 보면 많은 디자인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모습은 제가 사진으로 기대했던 것보다는 2배, 10배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옆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드가 굉장히 크고 웅장해서 자칫 무식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앞 유리에서부터 테일게이트까지 루프 부분이 기울어져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니밴보다는 날렵한 SUV임을 몸매로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어 핸들 크기를 보면은 이걸 진짜 지구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지 의심스러울 만큼 정말 크고 웅장하게 만들어 놨어요. 도어는 전부 다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도어를 당길 수 없고 전부 다 버튼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독특한 팬더 위에 지금 모델명 엠블렘은 굉장히 멋있죠. 이건 또 링컨 차의 특징입니다. 익스플로러와 마찬가지로 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륜 구동이라 가지고 프론트 오버행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작습니다. 얼만큼 많은 안정감을 주는 운동 성능을 보여줄지를 시승 때도 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특징적인 부분은 사이드 미러가 완전히 크롬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반짝반짝 거려 가지고 보기 좋거든요. 근데 기스가 나면 보기 싫지 않을까, 그건 약간 우려가 됩니다. 옆모습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A, B, C, D 필러가 전부 다 유광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루프가 쓰러져 있지 않았더라면은 이 부분 때문에 이게 미니밴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D 필러가 플라스틱이지만은 모양상 연결 바디처럼 되어 있는데, 그래도 D 필러는 바디 컬러와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 줬으면은 옆모습을 굉장히 많이 살려줬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창문 트림이 지금 D 필러에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생뚱맞습니다. 자, 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을 보기 전에 범퍼 아래쪽이랑 휠 트림 모두 바디 색깔과 동일한 유광 플라스틱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싸구려 플라스틱은 단 한 곳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휠은 블랙 라벨 전용 휠이 들어가 있거든요.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탠다드는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휠이 정말 엄청 예쁜데요. 링컨 휠이 진짜 업계에서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고급스러움으로는요. 유광 블랙 코팅이 돼 있고, 지금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진주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디테일로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멀리서 봐도 굉장히 많은 스포크가 고급스럽다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디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도 그렇게 나쁜 디자인은 아니겠지만, 리저브부터는 전 트림 전체가 휠이 정말 제 취향을 헤드샷 하는 것 같아요. 옵션으로 링컨의 에어 글라이드 어댑티브 서스펜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에어 서스펜션인데, 아직 미국인들에게는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옵션이 굉장히 고급으로 다가오나 봐요. 그래서 대부분의 옵션으로 정할 수 있는 차들이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차를 제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차가 또 서스펜션이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댑티브 댐핑 서스펜션이 그냥 노면을 읽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 노면을 읽어서 댐핑을 조절하는 그런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또 운동 성능을 책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가 미국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고급스러운 차량임을 저희가 이견을 달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자, 뒷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비에이터 블랙 라벨의 후방이 아마 이 차의 디자인의 가장 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처럼 아재들이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테일라이트는 옛날 로버트 만화 고드마르스가 좀 생각나는 그런 테일라이트인 것 같아요. 차량 바디하고 그리고 윈도우 전체적인 라인 비율이 정말 나무랄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3.0 트윈 터보에 거침없는 배기를 위해서 쿼드라 머플러를 장착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머플러 아래쪽으로 배기가 돼 있고 보이는 머플러 쪽은 페이크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머플러 쪽이 그을리지 않게, 그래서 외관을 손상시키지 않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보기 전에 이쪽 스포일러 밑에 보면은 또 뒷유리 와이퍼가 숨겨져 있어요. 그 부분은 제 캐딜락에서 굉장히 좋아했던 부분인데 지금 링컨도 그렇게 해줘가지고 뒷모습에 정말 결점이 하나도 없게 하는 것 같아요. 자, 트렁크 보도록 하죠. 트렁크 공간은 익스플로러랑 동일합니다. 큰 사이즈는 안 들어가고요, 캐리어가 안 들어가고요, 작은 사이즈는 눕혀서 들어갈 수 있게 그 정도 사이즈로 보입니다. 지금 준대형에 3열까지 다 펼치고 그렇게 많은 사이즈는 뭐 어느 차나 다 기대할 수가 없죠. 트래버스는 그나마 조금 많이 내줬어요. 뭐 대형 사이즈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고급스러운 깔개가 들어가 있어요. 아래쪽에 열어보면은 익스플로러보다 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공간을 아래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4인 가족 장보기 해도 여기 꽉 채우면은 뚜껑을 닫고도 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이 차량이 옵션을 넣어야지만 전자동 3열 접기가 되거든요. 이 차는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조절할 수 있고 양쪽을 다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 있습니다. 또 내려가는 속도는 이렇게 헤드레스트부터 접혀지고 그렇게 상큼하진 않아요. 익스플로러와 동일한 속도로 내려갑니다. 그래도 BMW보단 나아요. 두 개를 다 내려보면은 뭐 상당한 크기의 트렁크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아쉬운 점은 2열을 여기서 조절할 수 없다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2열까지 제가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쉽게 내려가요 또. 자, 2열까지 다 내리면은 뭐 아이키아 쇼핑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트럭만큼 나오죠. 긁힘 방지판이 따로 메탈로 안 들어가 있고 플라스틱으로만 돼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는 캡틴 좌석이 2열에 돼 있고 중앙에 2열만의 콘솔이 따로 있어요. 너무 고급스럽거든요. 유광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돼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큰 짐을 싣거나 가구 같은 거 실으면은 저기가 기스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가 뭐를 따로 씌워도 불안하잖아요. 이거 엄청 비싼 차인데. 자, 링컨 에비에이터 블랙 라벨의 인테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엠블렘을 이렇게 가리고 보면은 이거 독일 차인 줄 알 것 같아요. 지금 인테리어는 이제까지 제가 봤던 차들 중에서는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고급스러우면서도 단순하지도 않고 촌스럽지도 않고, 미국이 이런 인테리어를 만들 수 있을지 도대체 누가 알았겠어요. 앞쪽 스크린 주변에 디자인이 약간 무딘 거를 제외한다면은 정말 미국 감성은 과감하게 퇴! 대시보드 위도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전면도 가죽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대조 스티치까지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움은 정말 구석구석에 다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가장 링컨 에비에이터의 인테리어를 다른 차들과 차별하는 것 같은데, 무늬를 브러쉬로 넣은 이 플라스틱 트림들이 이 콘솔이랑 이 트림이 정말 너무 예쁘고 특이한데요. 센터 패시아 스크린은 8인치가 기본입니다. 익스플로러랑 똑같죠. 10.1인치가 옵션으로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 차량은 10.1인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익스플로러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익스플로러는 10.1인치를 넣으면은 세로로 들어가고 이 차량은 가로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센터 패시아 디자인 때문에 이 차는 어쩔 수 없이 세로로 못 넣은 것 같은데 엄청 큽니다. 이거 뭐 아이패드 같아요. 공조 벤트와 요 공조 벤트와 센터 콘솔 부분은 볼보를 좀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대시보드 공조 벤트 주변은 아주 고급스러운 하이글로스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촌스러움은 1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벤트 모양도 링컨 로고 모양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링컨 DNA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센터 패시아 컨트롤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광 플라스틱,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브러쉬드 무늬가 들어간 플라스틱 마감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다이얼들도 다 돼 있고, 또 굉장히 좋은 점은 이 공조 컨트롤에 조그맣게 액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조 컨트롤을 하는데 굳이 센터 스크린을 다 차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바람 쐬기는 또 따로 스크린에서 봐야 되는 그런 또 아쉬운 점을 보입니다. 또 센터 콘솔에 유광 크롬으로 트림을 준 이런 수납 공간들은 이렇게 고급스러운 커브들로 다 가려져 있어 가지고
정말 미국 차 같이 하는 인테리어를 보여줍니다. 이 작은 수납 공간에는 지갑이나 그리고 키체인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수납 공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안에 USB-C랑 USB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부분에는 컵홀더가 당연히 있고,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는 여기 있고, 센터 콘솔이 지금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암레스트 부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열어보면은 와, 정말 안에 고급스럽게 잘 돼 있어요. 크기도 엄청 크고 넓이도 엄청 넓을 뿐더러 폰을 넣는 부분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핀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폰을 거치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사이드 부분으로 무선 충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 1열 좌석은 정말 최고의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럭셔리 차량들의 좌석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프레임을 크게 두고 쿠션들을 앞에 붙여 놓은 듯한 형태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밀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조절하는 부분은 여기 버튼이 있는데요. 어깨 부분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보통 허벅지 길이를 조절하는 부분은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데, 이거는 좌측, 우측 다리의 길이를 따로 조절할 수가 있게 하는 또 그런 세심한 배려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팅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 당연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필러나 천장 부분은 전부 다 알칸테라로 또 마감이 되어 있어요. 지금 벤츠도 타봤고 X7도 타봤는데 이렇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제가 못 받은 것 같은데. 핸들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디자인은 일단 두 가지 톤으로 이렇게 가죽을 나눠 놨는데, 전체 다 가죽이 느낌도 굉장히 좋고 스티치도 굉장히 잘 박혀 있습니다. 디자인도 지금 그레이랑 브라운이 굉장히 잘 맞아요. 전체적인 브라운 컬러의 인테리어는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와이프는 좀 올드하다고 하네요. 하이글로스 플라스틱과 그리고 유광 크롬으로 플라스틱 트림을 넣어놨고요. 또 여기에 버튼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해서 보이스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양쪽에 엄지로 이렇게 조그 스틱이 있어요. 조그 스틱이 있어가지고 지금 중앙에 12.3인치의 가상 클러스터를 마음껏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아래쪽에 보면은 유광 플라스틱으로 안에 음각 글자가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조절하는지 봤는데, 지금 뒤쪽에 버튼이 있어가지고 엄지를 제외한 다른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러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옵션으로 12.3인치가 들어가면 완전한 가상 클러스터가 됩니다. 역시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익스플로러와 동일하게 아주 세세한 드라이빙 모드 변경이 또 가능하거든요. 아주 비슷하게 드라이빙 모드를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은 그래픽이 좀 더 고급스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컨디션까지 들어가 있는 아주 세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방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표지판을 읽어주는 기능도 당연히 있습니다. 세이프티 패키지와 코파일럿 360을 옵션으로 선택을 하면 오토 하이빔 기능, 그리고 블라인드 스팟 알람, 그리고 긴급 오토 브레이크 등이 들어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기능은 레인 키핑 시스템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레인 키핑만 해주는 게 아니라 센터링도 해주고, 차간 거리 속도만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교통량 상황을 읽어서 상황에 맞게 차간 거리 및 감가속의 정도를 또 맞춰줍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주의하에 거의 자율 주행이 가능합니다. 독일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포드 그룹이 자율주행에 아주 가까운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2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의 공간도 엄청나고요. 헤드룸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리 부분도 원체 넓어가지고 공간적인 부분은 나무랄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콘솔 쪽은 정말 너무 고급스러워요. 디자인 자체도 이쪽 앞쪽 센터 콘솔도 풀 해상도 스크린으로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뒤쪽에 공조 시스템, 좌석 등을, 그리고 오디오도 앞열과 다르게 따로 조정을 할 수 있게 여기서 세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청 2열까지 고급스럽습니다. 여기서 3열까지 공조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차 2열의 꽃은 2열 센터 콘솔이 아닌가 싶어요. 컵홀더도 좋은 재질들로 다 마감이 돼 있고, 앞쪽에서 얘기 드렸던 아주 특이한 플라스틱으로 또 마감이 돼 있으면서 작은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피아노 커버가 열어보면은
안에 공간이 어마무시합니다. 엄청나고요. 여기 안에 USB-C 그리고 USB 포트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익스플로러에서는 제가 2열, 3열에 USB가 많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3열은 이따가 보겠지만 2열에서는 이쪽에 USB-C 하나, USB 하나가 있어서 좀 모자랄 것 같지만 이 센터 콘솔에서 또 하나를 추가를 해줘가지고 충전 포트는 아주 만족스러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센터 콘솔 쪽에 공조 벤트가 있거든요. 링컨 엠블럼 같이 아주 예쁜 벤트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씩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벤트가 너무 작은데 이렇게 큰 차에 이렇게 작은 벤트로 2열 전체를 커버하려니 조금 빡세지 않나 싶어요. 익스플로러에서는 지금 헤드 쪽에다가 줘가지고 좀 불편했었죠. 그런데 요 내려준 건 좋지만 아마 벤트를 어딘가에 하나 더 넣는 게 필요성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2열의 자석은 익스플로러와 동일합니다. 익스플로러의 2열 자석이 조금 불편했었거든요. 자석이 굉장히 쿠션이 좋아가지고 완전히 불편하진 않지만 인체공학적으로 구조적으로는 좀 안 맞아요. 등도 너무 평평하고 등 뒤에서 떠미는 것 같고요. 엉덩이 부분도 너무 평평하고요. 그래서 아마 에비에이터에서는 조금 더 차별화를 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익스플로러에서는 또 중앙에 이렇게 컵홀더 들어가는 쪽을 사람이 밟고 지나갈 수 있게 해가지고 2열에서 3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를 좀 완전히 열어줬는데 센터 콘솔로 인해 가지고 2열, 3열에 또 이렇게 접근성은 약간 부족한 건 사실이죠. 2열에는 히팅 시트하고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센스 하나는 올라올 때 여기 턱이 있어요. 발로 밟고 올라올 수 있는 턱을 아주 넉넉하게 둬가지고 여러 체형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대형 SUV의 꽃 3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 헤드룸은 익스플로러보다 굉장히 더 많이 나와요. 많이 이렇게 깎여 들어가 있어가지고 헤드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익스플로러에 비해서 아주 좋은 점은 익스플로러가 D필러 쪽에 바디가 없죠. 그래가지고 C필러가 너무 커가지고 3열에 있는 사람한테는 시야를 저는 1도 안 준 거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은 C필러가 굉장히 얇게 뽑혀져 있어가지고 지금 3열에 앉은 사람한테 시야를 너무 많이 주네요. 이 부분 정말 감동했어요, 저. 하지만 이 차가 밖에서 보면 그렇게 양쪽 어깨가 눌려 보이지는 않는데 이쪽 부분 바디가 굉장히 많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뒤쪽에는 3명은 절대 앉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많이 눌려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압박을 받는 느낌은 봤지만 이 부분에 컵홀더가 하나 있고 저쪽은 또 2개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편의 기능으로 볼 수도 있어요. 또 암레스트로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3열에 또 굉장히 센스 있게 공조 벤트가 또 옆에 이렇게 달려있네요. 이마박에 달려있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드가 그걸 알았어. 이마박에 넣는 거는 자 이건 고급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다 아래쪽하고 옆에 넣은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굉장히 많은 포드에서의 진화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도 익스플로러와 마찬가지로 후륜 구동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닥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좌석하고 그리고 바닥 간에 요 공차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엄청나게 키가 작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릎이 많이 올라와 있죠. 키 180 넘으면은 아마 무릎이 닿을 것 같아요. 3열에서 익스플로러에서 본 아쉬운 점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아쉬운 점은 3열도 익스플로러와 동일한 자석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평평한 자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아쉬운 부분은 제가 익스플로러에서 아주 혹평을 했던 헤드레스트예요. 이 헤드레스트는 헤드레스트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누가 닌자 같은 사람이 내 목을 꺾어서 부러뜨리려고 할 때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 그 정도밖에 역할을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차가 럭셔리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 같은데요. 3열에 USB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봤던 2열 센터 콘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포트를 아마 3열 사람들 보고 쓰라고 준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은 이 차가 충전 포트 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현세대 고급 차량에는 약간 못 미치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지금 실내에 1, 2, 3열 전체적인 완성도는 정말 미국 차는 절대 아니야 라고 제가 시위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차의 장점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고 저도 이 매력에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제가 미국 차의 특성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면은
2열 도어랑 차체의 단차가 엄청납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이가 너무 안 맞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고급 차를 만들면서 이렇게 이가 안 맞게 할 수가 있지?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단차가 좀 많이 심합니다. 이 센터에 보내야 될 정도로 심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차가 전체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데 이런 부분은 마감을 좀 잘못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링컨 준대형 SUV 에비에이터 블랙 라벨의 리뷰 잘 보셨나요? 이 차가 정말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는 해자 중에 해자가 아닌가 싶어요. 블랙 라벨이 아주 높은 가격으로 시작을 하지만 리저브는 6만 불 이하부터 시작을 하는데도 3.0 트윈 터보 400마력에 57이 넘는 토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장, 내장 독일 차보다 더 고급스러웠으면 고급스러웠지 못하다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그런 차량이에요. 링컨 저는 너무 할아버지들만 타는 줄 알고 약간 저는 멀리 하고 있었는데 에비에이터 이 차량이 저의 선입견을 완전히 다 갈아 엎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XT6가 공간적 그리고 스펙적인 부분에서 조금 많이 실망감을 줬었죠. 그렇지만 익스플로러도 기대에 많이 못 미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준대형 SUV에서 럭셔리로 갈 때 선택지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해? 라고 많은 질문을 던지곤 했는데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상당히 비쌉니다. 싸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차를 BMW X7과 굉장히 비교를 하고 싶거든요. 그 X7에 비교하면은 가격 차이가 엄청나요. 한국에서는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날 텐데 그랜드 투어링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또 구매하게 되면은 출력 부분에서 전혀 모자란 감이 없고 블랙 라벨까지 선택하게 된다면은 고급스러움은 BMW에도 정말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차기 때문에 독일 차보다는 많은 메리트를 안고 국내에 출시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대형은 너무 크기가 부담스럽고 준대형을 가고 싶은 분인데 고급 준대형 SUV를 보시는 분들은 이 리뷰 꼭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리뷰를 하나 찍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등골 빠지고 도가니 나갈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